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기아 EV5의 가격표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일단 풀옵션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6,003만원.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실화야? 아니, 보조금을 대략 한 7, 800만원 받는다라고 하면은 5천만원 초반. 아니, 이거 중국에서 2천만원 후반에 출시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물론 중국보다는 조금 비쌀 수 있겠지만 한 3천만원 초반에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5천만원은 우리 예상을 너무 벗어나지 않았나? 여튼 EV5에 새롭게 나온 가격표를 한번 쭉 훑어보고 어떻게 구매해야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V5는 중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개최되는 뭐 모터쇼라든지 이런 곳들에 가보면 EV5가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쪽 가격을 보면 14만 9,800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2,927만원 요 정도가 나와요. 물론 이 가격은 가장 기본 트림 싱글 모터의 스탠다드 배터리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 가격이 가능한 거였고, 그 이상의 트림과 그 이상의 배터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국 가격은 중국보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중국에서 EV5의 풀옵션 가격은 22만 9,8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천만원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여튼 우리가 얘기하는 그 6천만원은 풀옵션에 해당하는 가격이고 적당히 타협해서 구매하면 괜찮겠죠? EV5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EV5의 차량 형태가 준중형급 정도의 SUV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아에서 나온 전기차들을 보면은 레이 EV 경영이죠. EV3 소형 SUV, 니로 EV 소형 SUV, EV4 준중형 세단, EV6 준중형 SUV라고는 하는데 이거를 SUV라고 보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는 CUV죠. 그리고 EV9 이거는 준대형 SUV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 준중형 SUV, 중형 SUV 요 정도 급에 해당하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EV5가 준중형으로 나온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자, 잔말 말고 EV5의 가격표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어트림 세제 혜택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개소세 3.5%를 받으면 4,855만원입니다. 뭐 롱레인지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가장 먼저 배터리를 보면 81.4kWh가 들어갑니다. 이거 논란이 좀 많죠? 왜 그러냐면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 CATL의 3원계 MCM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NCM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좋은데 국내 제조사들 뭐 SK온도 있고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굳이 CATL사의 배터리를 3원계로 따로 넣는다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심지어 이거 중국에서는 CATL에서 LFP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국내로 들어오면서 NCM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EV 시리즈, 그러니까 eGMP라고 부를 수 있는 EV 시리즈인데 국내 제조사 배터리를 안 넣고 CATL을 넣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81.4kWh 배터리를 넣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60km로 인증을 받았어요. 희한한 건 18인치나 19인치나 동일하게 460km로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듀얼 모터는 없고 싱글 모터로만 출시가 됐습니다. 출력은 217마력이라고 하는데 전기차 특성상 217마력이라고 하면 초반부터 토크가 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가속감은 같은 200마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더 경쾌한 출력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235마력인데 아니 EV5가 그것보다 출력이 더 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전기차를 운행해 보신다면 왜 내연기관의 235마력보다 전기차의 217마력이 훨씬 더 경쾌한지 바로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해외에서는 듀얼 모터 버전, 그러니까 GT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이런 스파이샷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국내까지 출시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내 V2L이 들어가네요.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요 다음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 보조 2, 스티어링 그립 감지 센서, 이런 주행 보조와 관련된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잘했네. 요즘 들어서 최신형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전부 이렇게 출시해 주는데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 부분에 보면은 페달 5조작 안전 보조, 캐스퍼부터 들어갔었던 뭐 급발진 방지 장치죠. 아무래도 고령 운전
운전자들이 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페달 오조작 사고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안전과 관련된 이런 옵션들을 그냥 무상으로 추가를 해주는 건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런 안전장치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뭔가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뭔가를 더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에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장치들을 추가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다음은 휠이 기본적으로 18인치가 들어갑니다. 18인치 정도면 뭐 준중형 SUV 사이즈에 딱 적당하죠. 그리고 타이어가 인치가 작을수록 조금 더 쌉니다. 다음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내비게이션까지 일체형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이거 CCNC죠. 어떤 분들이 약간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플레오스로 조금 뒤에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진짜 희망회로를 돌리시던데 안 됩니다. 플레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안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EV5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랑은 대화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딱 그래요. 저도 처음에 아이오닉 6 초기에 딱 구매했다가 바로 그해 말부터 뭐 그랜저 산타페부터 해서 전부 다 CCNC 들어간 차량들을 봤거든요. 굉장히 속쓰립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는 프론트 트렁크라고 해서 앞쪽에 있는 트렁크를 쓸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거 거의 못 씁니다. 이걸 사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테슬라처럼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면 트렁크 딱 누르면 털커덩하고 열리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이 보닛을 여는 것처럼 운전석 아래 손잡이를 당겨서 쓰는 걸 어떻게 써요, 이거를.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용량이 큰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적혀만 있는 거고 실제로 사용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시트. 통풍 시트가 에어트림에서는 기본으로 안 들어갑니다. 딱 열선 시트만 들어가도록 돼 있네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4,855만원짜리 자동차인데 통풍 시트를 안 넣어준 건 조금... 그리고 이건 조금 의문인데 요즘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100W급 PD 충전기를 넣어준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광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EV5는 그 기능이 빠집니다. 아니 내연기관들도 이거 팰리세이드나 이런 차들 보면 100W급 충전기를 곳곳에 넣어줬다 이렇게 당당하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걸 왜 있는데도 안 넣어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스피커는 6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에어트림인데 만약에 나는 가성비를 위해서 에어트림을 골라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추가 옵션을 몇 가지 정도는 꼭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스트림입니다. 세제 혜택을 적용해서 5,230만원, 에어트림 대비해서 375만원이 올랐어요. 여기에는 실외 V2L 커넥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사실 실외 V2L 안 씁니다. 저 아이오닉 6 3년 타고 다니면서 실외 V2L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저 외부 V2L을 사용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심지어 난 캠핑을 가서도 이거 실외 V2L 커넥터를 쓰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 실내 V2L 콘센트 딱 꽂아놓고 그냥 차문 열어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다음으로는 각종 LED 램프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외관이나 실내에서 드레스업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내가 자동차의 외관을 좀 중요시 여긴다, 조금 까리하게 생긴 걸 원한다, 뒤에 벌브 타입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말고 정말 LED로 선명하게 돼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트림 말고 최소한 어스까지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왜 에어트림 말고 어스트림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1열 전동 시트, 통풍 시트, 럼버 서포트, 2열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후진 연동 하향 자동 사이드 미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없으면 불편할 만한 옵션들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어트림보다는 어스트림부터 구매를 해야 우리가 나중에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진짜 그때 이거 옵션 고를 걸 라고 후회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등장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어스트림까지는 올라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GT라인 5,340만원이긴 한데 이거는 뭐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옵션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외관이나 실내에 드레스업 되는 그런 옵션이다 보니까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스트림 대비해서 한 110만원 정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추가 선택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일 89만원, 이거는 에어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외관 LED 관련 옵션입니다. 이미 에어트림을 골랐다는 순간부터 나는 가성비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굳이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가격을 올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컴포트 1 138만원, 이거는 에어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1열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이런 소중한 기능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트림을 고른다면 컴포트 1 정도는 꼭 넣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어스에서 고를 수 있는 컴포트 2 69만 원이고요. 2열 이중 접합 유리와 동승석에도 시트 관련된 옵션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에르고 모션 시트나 이지 억세스 같은 옵션들이 들어가는데 70만 원을 들여서 조수석까지 챙겨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19인치 휠 타이어 30만 원. 뭐 물론 자동차에 신발이 크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넣어도 되겠지만 저는 안 넣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18인치 19인치 휠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 걸 봐도 18인치 휠이 좀 더 디자인적으로 멋있다고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19인치 휠을 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19인치 휠 타이어 30만 원을 넣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GT라인으로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GT라인에 이미 19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다음은 스마트 커넥트. 에어트림은 134만 원이고 어스트림은 74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옵션인데 저는 요즘 들어서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반드시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분명히 속도를 본다거나 제한 속도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한데 이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닥 이렇게 없는지를 잘 모르겠는 약간 계륵 같은 옵션이어서 저는 가성비를 원한다면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138만 원이고요. 어라운드 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뭐 그러니까 차에서 내린 다음에 차를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이 모니터링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들어가요. 물론 138만 원이라는 돈이 비싸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차대차 사고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벽이라든지 기둥 이런 사물에 부딪히는 것도 막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반드시 꼭 넣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드라이브 와이즈 134만 원. 이것도 저는 웬만하면 꼭 넣어야 되는 기능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HDA1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이 옵션은 그걸 HDA2로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이게 HDA2가 적용이 되면 레이더 센서가 추가로 더 적용이 되면서 측면에서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들을 좀 더 잘 인식하기도 하고 긴급 상황에 차량을 강제로 회피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무조건 넣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파노라마 썬루프. 에어트림에서는 119만 원, 어스트림은 109만 원이에요. 그냥 썬루프처럼 앞에만 조금 열리는 게 아니라 뒤쪽까지 넓게 열리는 썬루프인데 저는 가성비를 생각하면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나는 썬루프 없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64만 원. 이거 스피커 6개에서 8개로 2개 늘려주고 앰프 하나 넣어주는데 64만 원은 좀 이럴 거면은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에서 프리미엄이라는 말 좀 빼주세요. 그냥 하만카돈 사운드 64만 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납득이 어느 정도 가는데 이거 솔직히 프리미엄 아니잖아요. 차라리 가격을 더 높이세요. 가격을 더 높이고 스피커 뭐 한 10개, 12개 이렇게 넣어주고 프리미엄이라고 붙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64만 원이면 그냥 나중에 사제 튜닝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빌트인 캠 2 플러스. 에어는 59만 원이고 어스트림은 45만 원입니다. 에어트림은 빌트인 캠 외에 실외 V2L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격이 좀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아니 빌트인 캠에다가 왜 V2L 옵션을 넣어놓은 건지 내가 당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빌트인 캠 2에 들어갈 만한 사항인가? 아니 전혀 연관성이 아예 없는데? 여튼 이 빌트인 캠 2 이거는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굳이 싸제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앞에다가 카메라 달고 뒤에다 카메라 달고 선 따서 또 물려주고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오히려 번거롭습니다. 그냥 45만 원 내고 깔끔하게 빌트인 캠을 넣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 색상 8만 원에 아이스버그 매트 그린 무광 색상이 30만 원입니다. 색상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흰색을 고르시겠죠? 이렇게 EV5 가격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GT라인에다가 모든 선택 옵션을 다 넣으면 6천만 원이 넘어가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뽑기보다는 적당히 가격을 타협해가면서 뽑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트림과 옵션을 한번 골라보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에어트림보다는 어스트림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어스트림 5,230만 원에다가 모니터링, 드라이브 와이즈, 빌트인 캠 2 딱 이렇게 세 가지 옵션만 넣어서
5,547만 원에 뽑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격이 최종 가격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국가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일단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0% 보조금을 다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565만 원 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받고요. 지자체 보조금은 각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3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대략 한 25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니까 둘이 합치면 대략 한 800만 원 정도를 받겠죠. 그렇게 해서 보조금까지 적용된 최종 가격은 4,747만 원입니다. 4,747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비교를 안 하려 그래도 테슬라 모델 Y RWD가 배터리 자체는 좀 작기는 해도 차급이 하나 더 커지잖아요. 심지어 제가 고른 어스트림에다가 추가 옵션 3개 딱 넣은 가격이랑 테슬라 모델 Y RWD에서 보조금 받은 가격이랑 비슷해요. 물론 배터리가 EV5가 좀 더 많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게 진짜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EV5 가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준중형 SUV 전기차의 탄생이라는 게 참 기쁘기는 한데 기아 쪽에서 이 가격 가성비를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끝까지 놓지를 못하겠습니다. 어스트림에다가 제가 말했던 이런 옵션들 다 더해서 한 4천만 원 초중반 요 정도만 됐어도 진짜 가성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했을 것 같은데, 야, 4천만 원 중후반이라는 가격을 들으니까 뭔가 진입장벽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EV5의 가격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